안녕하세요 여러분, 쿠키 문법의 알짱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조사에 대해 개괄적으로 알아봤어요. 조사가 무엇이었는지, 조사의 종류와 특징은 무엇인지 생각나지 않은 친구들은 지난 영상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오늘은 조사 중에서 격조사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격조사의 종류 혹시 기억하세요? 총 몇 개가 있었다 그랬지? 맞아요. 7개. 그럼 7개의 격조사를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격조사 중에서 첫 번째로 알아볼 격조사는 바로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는 바로 앞에 오는 체언을 문장의 주어가 되도록 주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인데요.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반 반장이다 라는 문장에서 주어는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누가 반장이야? 그렇죠. 내가 반장이죠. 그럼 내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어의 자격을 주는 조사가 바로 가. 이게 주격조사인 겁니다. 그러면 주어가 만약에 높임의 대상인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분들한테는 말을 높여줘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선생님이 식사를 하신다 이러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높임법에 맞춰서 바꿔보자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지? 그쵸. 선생님이가 좀 거슬리죠. 얘를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선생님께서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주격조사 이가요. 뭘로 바뀐 거야? 높임의 대상을 나타내는 체온 뒤에 깨서로 바뀌었네. 그쵸?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 그리고 높임의 대상에 쓰일 때에는 깨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래 문장에서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셨다. 여기에서 주격조사 지금 눈에 그럼 보이죠? 그렇죠. 깨서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주어가 단체 명사일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주격조사가 에서가 쓰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만들었다. 이런 문장에서요. 정책을 만든 주체는 누구죠? 그렇죠. 정부죠. 자, 정부는 단체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죠. 이러한 단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에서를 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격조사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격조사는 목적격 조사예요. 목적격 조사는 바로 앞에 체언을 목적어가 되도록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인데요. 그럼 목적어는 무엇이냐? 이게 문제잖아. 문장에서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말, 즉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을 볼까? 자, 동생이 내 빵을 먹었다. 이런 문장이 있네요. 자, 여기에서 서술어의 대상을 찾으려면 일단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서술어는 문장에서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특징이 뭐뭐다 이렇게 끝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찾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그렇죠. 먹었다가 되겠죠. 그러면 서술어의 대상. 자, 먹었는데 무엇을 먹었어? 그렇지. 빵을 먹었죠. 그럼 여기서 빵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빵이라는 체언이 목적어가 될 수 있게 자격을 주는 조사는 그렇죠. 을. 얘가 목적격 조사인 거예요. 또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컴퓨터를 잘 다룬다. 이 문장에서 자, 일단 서술어 뭐예요? 다룬다죠. 자, 근데 무엇을 다뤄? 그렇죠. 컴퓨터를 잘 다루죠. 그러면 여기서 목적어는 컴퓨터를. 이 목적어의 자격을 주는 목적격 조사는 지금 보이나요? 를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격조사 가볼게요. 세 번째 격조사는 관형격 조사예요. 관형격 조사는 바로 앞에 체언을 관형어가 되게 하는 조사인데 이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요. 자, 누구누구의 것 이런 게 소유잖아요. 이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면 즉 누구의에 해당하는 말이 관형어이고요. 조사의가
관형격 조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문장을 하나 띄웠는데 여기서 그러면 관형격 조사 보이나요? 무엇의 소유가 되고 있는 거를 찾아보면 돼요. 동생이 언니의 방에서 책을 읽고 있다. 이러한 문장에서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볼까요? 자, 누구의 방? 이거 좀 보이는데 누구의 방이야? 그렇죠. 언니의 방. 이거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유의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언니의 뒤에 이 의가 바로 관형격 조사라는 거예요.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어요. 소유를 나타내는 의는 관형격 조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네, 바로 부사격 조사예요. 당연히 부사격 조사는 바로 앞에 체언을 부사어가 되게 하는 조사예요. 이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조사와는 다르게 종류도 정말 많고 부사격 조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이건 대표적인 조사만 좀 알아두고요. 그 부사가 지니고 있는 의미는 문장 안에서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예시 문장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4개의 문장이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이요. 그는 도서관에 있다. 자, 그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도서관에 있죠. 자, 부사어는 서술어를 수식을 하니까 서술어 앞에 있는 말이 부사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도서관에가 부사어가 돼요. 그럼 부사격 조사는 도서관이라는 체언 뒤에 붙어 있는 조사 찾으면 되지? 뭐야? 에가 되겠네. 그러면 이 문장에 쓰인 부사격 조사 에는요. 어떤 의미라고 선생님이 적어놨어? 낙착점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말이 또 어려워. 이 말은요. 한자로 따지면 떨어질 낙에 붙을 착이에요. 그러니까는 떨어져서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도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착점 하면 되는데 왜 낙착점 이렇게 해서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쉽게 떨어져서 착 붙어있는 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네, 그것을 그에게 주었다. 자, 주긴 주었는데 누구에게 주었어? 그렇죠. 그에게 주었죠. 그러면 그에게는 부사어고요. 부사격 조사는 에게가 되네요. 그럼 이 문장에서 부사격 조사 에게의 의미는요. 선생님이 수여라고 지금 적어놨어. 수여는 쉽게 말하자면 주는 거야. 자, 학교에서 우리가 상장을 받을 때 뭐라고 하지?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수여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에게의 의미는 수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갈게요. 그것은 부산에서 가져왔다. 자, 가져왔는데 어디에서 가져왔어? 이제는 이제 보일 것 같아요. 부산에서 가져왔죠. 그렇죠. 그러면 부사격 조사는 그렇지, 눈에 보여야 돼. 에서. 알겠어요? 자, 이때 부사격 조사 그럼 에서의 의미를 보자. 어디에서 가지고 왔어? 부산이잖아. 부산은 그러면 출발점이 되었잖아. 그러니까 에서는 출발점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장 안에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볼까요? 자, 그는 사고로 발을 다쳤다. 다치긴 다쳤는데 무엇 때문에 다쳤어? 그렇죠. 사고로 다친 거죠. 일단 여기에서 부사격 조사 보여요? 그렇죠. 로가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부사격 조사 찾을 때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부사격 조사 로는요. 원인, 이유를 나타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부사격 조사는요. 다른 격조사보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여기 있는 것보다. 그리고 의미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 얘는 암기할 필요 없고요. 자주 보면서 눈에 익히면 좋겠어요. 자, 5번째로 갈까요? 5번째는 복격조사예요. 자, 이 말은 들어본 친구들이 좀 잘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복격조사는 일단 바로 앞에 체언을 보어가 되게 하는 조사인데요. 보어가 또 뭐야? 그렇죠. 이 말이 너무 어려워. 보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일단 선생님이 아래 문장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철수가 반장이 되었다. 이 문장에서 일단 주어 먼저 찾아볼까? 자, 누가? 그렇죠. 철수가죠. 그러면 서술어. 자, 철수가 뭐뭐 다 어디 있어요? 되었다. 자, 철수가 되었다. 자, 지금 주어하고 서술어 찾았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문장은 주어하고 서술어만 쓰여도 말이 돼요. 근데 이 문장은
어때요? 철수가 되었다. 이렇게만 쓰이면 뭐가 되었다는 거야? 뭔가 부족하지 않아? 그쵸?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서술어의 말을 좀 더 보충해 주는 말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보어인 거예요. 자, 철수가 되긴 됐어요. 뭐가 됐어? 반장이 되었어. 그래서 여기서의 반장이가 보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자, 보어 찾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살펴볼까? 그것은 동물이 아니다. 이 문장에서 일단 주어 먼저 찾아봅시다. 자, 무엇이 또는 무엇은? 그렇죠. 그것은. 자, 얘가 주어예요. 그럼 서술어는 뭐예요? 뒤에 있는 말, 다로 끝나는 말. 그렇죠. 아니다. 얘가 서술어네. 자, 그러면 주어하고 서술어만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것은 아니다.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라고 내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뭐가 아닌지 보충하는 말이 필요해요. 그럼 보어 한번 찾아볼까요? 보어는 그렇지. 동물 이가 보어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보어는요. 조건이 또 있어요. 좀 까다로워요. 보충하는 말이라고 해서 다 보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서술어는요. 되다 또는 아니다여야 해요. 나머지 다른 서술어가 오면요. 걔는 보어가 아니에요. 서술어는 뭐라고? 되다, 아니다. 이 둘만 허용해요. 그리고 이러한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 봤을 때 반장이, 동물이, 얘가 지금 되다, 아니다 앞에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보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을 보어라고 우리는 설정을 합니다. 거기에 붙는 조사, 그럼 보이나? 뭐예요? 이, 가. 얘만 복격 조사로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근데 이 가는요 주격 조사 아닌가요?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맞아요. 주격 조사 이 가하고요. 복격 조사 이 가는요. 형태가 똑같아. 하지만 주격 조사 이 가는요. 자,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고요. 주어에 붙어요. 그리고 복격조사 이 가는요. 서술어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성분 보어 뒤에 붙는다. 요 차이가 있어요. 위치의 차이가 있겠죠. 역할의 차이도 있고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주격조사는 주어 뒤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근데 복격조사는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보어 뒤에 붙는 이 가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거였어요. 자, 6번째 격조사는 혹격조사예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조사인데요. 자, 이 호자가요. 한자로 부를 호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래 문장에서 이름을 한번 부르는 말 찾아볼까? 보여요? 윤지야, 지민아, 이거 보이죠? 누군가를 우리가 부르잖아. 이때 이름 뒤에 붙는 거. 그렇죠. 아나, 야. 이게 혹격조사예요. 또 아래에 지금 또 부르는 말 있네. 오, 아버지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잖아. 거기에서 아버지 뒤에 붙는 여, 주님 뒤에 붙는 이시여. 그죠? 이러한 것도 혹격조사입니다. 얘는 이해하기 쉽죠? 간단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7번째 격조사가 남았네. 이것만 알아보면 끝나요. 근데 얘는 많이 우리가 봤어요. 뭐예요? 서술격 조사예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게 바로 서술격 조사인데요. 이 서술격 조사는 바로 앞에 체언을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예요. 체언과 결합해서 문장에서 서술어로 쓰인다라는 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 책상이라는 체언 뒤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해서 우리 어떻게 쓰지? 책상이다. 이렇게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이건 동사나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는데 자, 책상이다, 책상이고, 책상이니, 책상이므로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래 문장 지금 2문장 선생님 띄워놨거든요. 진수는 교사이다. 나는 그 의견에 찬성이다. 자, 여기에서 지금 서술격 조사 보여? 그죠? 서술어를 일단 찾으면 돼요. 서술어, 교사이다, 찬성이다, 예.
근데 여기에 교사나 찬성이라는 명사 뒤에 체언 뒤에 이다가 결합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다는 서술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늘은 7가지 격조사에 대해 알아봤어요. 평소보다 강의 내용이 좀 길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이 학습한 양이 많았다는 건데,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잘 들어가 있을 거예요.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